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명사는 그러니까 명사 뜻을 물론 알면 좋겠지만 뜻은 다 안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토익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나왔던 단어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뜻은 대략적으로 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그럼 뭘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토익 시험에 나오는 명사들은 그러니까 뜻을 외우면 좋고 외워놓은 거면 더 좋고 그러나 그 위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단어에다가 자, 이 시험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산이야, 얘는 불가산이야, 얘는 관련 전치사가 뭐야? 얘는 사람이야, 얘는 사물이야.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넣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접속사 문제는 자 명사보다는 조금 적어요. 4문제 정도. 파식수로 가면 한두 문제가 추가되니까 평균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얘를 난이도를 보자면 가장 만만한 게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이걸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전체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 품사. 자, 품사라는 건 뭐 밑줄 뒤에 명사만 있어? 밑줄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있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그냥 날로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다 접속사야. A, B, C, D가 다 접속사인 경우에는 어휘적인 요소죠. 그렇지만 실제로 문법적인 요소도 무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야? 상관 접속사야? 아니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 어휘 문제는 그냥 접속사의 뜻만 알면 풀리는 게 아니라 전체 배열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접속사의 종류가 문법적으로 어느 접속사에 들어가느냐. 마지막으로 정말 어휘가 나오긴 해요. 어휘가 나오는데 요즘 어휘의 대세가 조금 달라서 왼쪽이 먼저야? 오른쪽이 먼저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먼저야? 오른쪽이 먼저야? 발생 순서, 상관관계, 왼쪽과 오른쪽의 상관관계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즘 어휘는 저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before가 있어요. 그럼 before를 기준으로 왼쪽이 먼저 발생하는 거야? 오른쪽이 먼저 발생하는 거야? because가 있어요. because를 기준으로 왼쪽이 먼저, 오른쪽이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요즘 문제의 대세는 발생 순서다. 그래서 앞뒤의 상관관계를 따진 논리력을 묻는 문제들이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접속사가 보기에 보이면 하나, 둘, 셋 이 3개 중에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를 생각하면서 해석해서 막 내키는 대로 자꾸 풀지 마시고 이 중에 과연 뭘 물어본 걸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오늘 너무 쉬운 문제인 접속사와 전치사 문제를 묻는 문제는 좀 빼고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얘는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땡큐예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오늘은 자 문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접속사와 어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접속사 이 2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나눠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자 무슨 요소가 강하냐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과 어휘적인 것을 동시에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접속사에는 4종이 있는데 자 등위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4개의 특징을 네가 알고 문제를 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 그냥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적중률이 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득점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 영어적 요소를 잘 넣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소는 등위 접속사니까 어디에 나올 수 없다? 문도에 나올 수 없다. 자, 여러분들 70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뜻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소는 언제 답이야? 언제 조심해? 뭐 문법적으로는 뭐야? 품사적으로는 뭐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쉼표가 있죠? 그러면 웨더를 제낍니다. 웨더는 명사절일 때는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부사절, 쉼표로 이렇게 잘라지는 부사절에는 답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으면 쓰지 마셔야죠. 그래서 대부분 웨더는 명사절로 주로 답이 되는데요. 명사절이라고 하면 전체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주어 다음에 쉼표 찍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쉼표가 있다는 건 주어 다음에 I will go 그럴 때 I 다음에 쉼표 안 찍죠. 마찬가지로 여기 쉼표가 있었다는 건 이게 명사절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 because는 먼저 발생을 해요. 쉼표 뒤에 그 결과예요. 나중에 발생하는 결과예요. 그런데 when은 동시죠. 뭐뭐 하면 동시에 뭐뭐 한다.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하세요. 앞으로 발생할 일.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한 거 말고. 자, 그래서 얘는 더 과거고 얘는 더 미래란 말이죠. 뒤쪽이. 무슨 소리예요? 자, is the best way예요. 인터넷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tend to 자, job posting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동시 발생인 게 아니고 자, 지금 인터넷이 베스트한 방법이라는 건 이미 발생한 사실. 이미 먼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황, 그 뒤에 상황이 어때요? 자, 그런데 when 뭐뭐 할 때 뭐뭐 하다. 자, 베스트 웨이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일 때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아니라 베스트 웨이라는 건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요. 먼저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뭐뭐 하려고 한다. tend to는 현재 그 뒤의 상황이죠. 그 뒤의 상황. 베스트 웨이와 tend to가 동시에 발생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When you come here, 네가 여기 도착하면 call me, 전화하세요. 그럼 도착과 call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because는 이미 베스트 웨이가 된 거니까 지금 그 뒤의 상황이 어때요? 이제 기업들이 뭐뭐 하려고 한다. 이건 이제 현재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국어 실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근데 because는 자 주절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먼저 발생하고 주절이 나중에 발생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when은 자 보면 시간 부사절 그러니까 뭐뭐일 때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whether는 주로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so는 문두에 나올 수 없어. 등위 접속사일 때는 문두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라벨이 붙었어요. 그러면 저랑 얘기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수동태는 무슨 문장이다?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 완전한 문장 뒤에는 자, 즉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이 뒤에 부사를 쓸까요? 명사를 쓸까요? 그렇죠. 문장이 다 끝났으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게 부사죠. 그럼 절이 나오려면 부사절이 나올까요? 명사절이 나올까요? 앞에서 문장이 끝났다고요.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명사절인 whether는 좀 빼시고요. 그 다음에 unless if not이죠. 그러면 보내지 않으면 should be labelled예요. 자, until 빼세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until은 안 돼요? 자, 한번 보실게요. arrive here. 여기에 도착해 until 6시까지. 자, by 6시까지. 어떤 게 맞아? until 틀렸죠? by가 맞죠. 근데 stay here. 여기에 머물러. 언제까지? until 6시까지, by 6시까지. 그러면 얘는 뭐가 맞아요? until이 맞죠. 왜요? 지금 딱 봐도 until은 답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되냐고요. 지금 until은 상태 지속이다 그럽니다. 그 앞에 동사를 보세요. 자, arrive. 도착을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회성. 어떤 행위가 발생하는 건 until을 쓰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stay. 머무르다.
머무르는 건 한 번 딱 발생하는 동작이 아니라 머무르고 또 머무르고 계속 있는 상태 동사예요. 이러면 until을 쓸 수 있어요. 즉 until은 앞에 있는 동사가 뭐가 돼야 된다? 상태 지속. 어떤 행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머무르다, 상태, 감정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앞에 라벨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라벨을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할 때까지 라벨을 붙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앞에가 동작이기 때문에 until은 안 되고요. 자, 뭐가 먼저야 뭐가 나중이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before 하고 들었어요. before 뭐 하기 전에 A 하기 전에 B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B가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예요. 더 나중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물어볼게. 라벨 붙이는 게 먼저야 보내는 게 먼저야 주소로. 라벨을 먼저 붙여야 그래야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고 난 다음에 다 보냈는데 뭐 어디다가 라벨을 붙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묻는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우리 학생들이. 왜냐면 우리 학생들은 대충 말이 되면 되는 거지. 자, 아니 뜻은 뭔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뜻만 알면 대충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굉장히 논리적인 척하는 걸 좋아해요. 먼저 발생해야 돼요. 뭐가 라벨 붙이는 게. 그리고 나면 자 뭐 해야 돼요? 샌드 하는 거예요. 다음. 패키지에 라벨을 붙이고 난 다음. 끝났어? 그 다음에 쉽 보내는 거죠. 샌드. 그러니까 before나 after는 뭐가 먼저야 뭐가 나중이야 이런 식으로 왼쪽이 먼저야 오른쪽이 먼저야 이런 걸 묻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장문을 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얘도 말되잖아요. 저렇게 해석하면 쟤도 말되잖아요. 이렇게 장문을 해? 다 말돼요. 그럼 너 스타일대로 하자면 everybody 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뭘 노력보다를 생각하셔야지 얘도 말되잖아요로 생각하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국인이 틀리는 3대 접속사가 있어요. 한국인이 틀리는 3대 접속사가 before, after하고 until하고 그 다음에 if예요.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before, after 나오면 왼쪽이 먼저인지 오른쪽이 먼저인지 못 찾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못 찾는다고. 그냥 대충 둘 다 해요. 그냥 보내고 붙이고 붙이고 보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익을 내는 애들이 그걸 알아요. 동양인들이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개념이 없고 그냥 둘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라벨도 붙이고 보내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만 뭉개버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가장 많이 틀린 접속사 1위가 before, aft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틀리는 게 until. 왜? 상태와 동작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stay가 상태 동사고 alive가 동작 동사다. 이런 거 잘 구별 못 하세요? 왜? 우리나라 말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충 뜻만 있지 내가 상태나 동작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면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if 관련 예를 들면 unless, providing that, assuming that 뭐 이런 것들 if 관련 나오면 많이 틀리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는 그냥 제가 해석해니까 얘가 답이죠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뭐와 뭘 노렸죠? 어디가 답 결정하는 부분이죠? 뭐가 출제 의도죠?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보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즉 전치사는 답이 아니란 얘기죠. 밑줄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unless는 뭐라고 그랬냐면 if not, once는 if예요. 그럼 찍어도 자 이거 찍어도 unless하고 once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뭐 하면 자 as soon as 이런 거예요. 순접이죠. 뭐뭐 하고 뭣도 하고 다 둘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unless는 한쪽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넣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자, start arriving 했어요. 자, once had been approved. 그러니까 approve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arrive 한다는 건 approve 안 된 게 도착해요? 아니면 일단 approve 했으니까 한 후에 approve를 한 후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once죠. 그러니까 자 승낙이 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승낙이 됐을 때 받는 거예요. 승낙되자마자 받은 거예요. 승낙이 난 후에 받은 거예요. 다 순접이죠. 그런데 이 unless가 들어가면
승낙이 안 났다는 게 돼요. 승낙이 안 났으면 받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논리적으로 자 앞뒤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들이 접속사 자체는 어려운 걸 안 주는데 의외로 접속사 자체는 의외로 어려운 걸 안 주는데 뜻을 다 알 만한 걸 틱 던져놓고 자 앞에 뒤에 순서 맞춰봐.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답률이 생각보다 그냥 봤을 땐 쉬운 문제인데 막상 답을 까보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자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풀어보시면 자 일단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렇게 나오면 자 품사부터 먼저 보시라고요. 품사가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는 빼고 시작했겠죠. 이게 먼저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 문제가 세 유형이 있는데 접속사와 전치사를 물어보는 거 자리. 그 다음에 이게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묻는 거. 세 번째 왼쪽이랑 오른쪽 관계를 얘기해봐. 그랬습니다. if 순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야. 근데 올드오는 기대치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좋은 거고 한쪽은 나쁜 게 나와야죠. 뭐뭐라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영 제네레이션 사이에 굉장히 온라인 쇼핑이 유명해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읽어본데 로컬 스토어가 나왔네요. 그럼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거야? 로컬을 한다는 거야? 둘 다 한다는 얘기야? if 로컬 하면 온라인이 유명해요? 둘 다 내용이 반대잖아요. 왜요? 자 온라인이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온라인 쓴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로컬 쓴다면서요. 그러면 뒤에 내용이 내가 기대한 거랑 반대로 가죠. 내가 기대한 건 자 온라인이 유명하다고 했으니까 most of customer도 온라인을 쓴다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배신을 한 거지. 온라인 안 쓰고 현지 상점 다닌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물건 사러 다닌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논리적인 거. 어렸을 때 논술 좀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맨날 하는데 자 그게 지금 토익이죠. 그래서 문제를 뭐 앞으로도 저랑 품사별로 계속 풀어보실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보면 그 뜻 외에도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너랑 나랑 반대가 뭐야? 넌 뜻은 아는데 자 그런 다른 요소들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뜻은 그다지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 언제 누가 출제한다는 걸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느냐 토익을 잘하느냐 약간 갭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토익에 좀 더 맞춤형으로 어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